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인문학 강사 유은희입니다. 오늘은 우아한 거짓말 영화로 요즘 청소년 자살, 학교폭력, 왕따 문제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폭력 중에서 특히 언어폭력이나 방가한 자의 죄를 좀 더 세심하게 다룬 영화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위에서도 우아한 거짓말처럼 학교 폭력 중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우아한 거짓말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면은 김희애가 주책맞게 쿨한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첫째 딸 만지, 시크릿한 첫째 딸 만지로 고화성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둘째 딸 역할은 속 깊고 살가쁜 막내딸 역할에 김향기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단짝 친구 역할로 나온 은따를 시키는 친구 연아 역할에는 김유정이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엄마 현숙의 첫째 딸 만지가 왕따를 당하고 우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동생 천지의 자살 동기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천지의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연은 학교 친구 천지에게 위해준 척하면서 괴롭히는 굉장히 잔인한 따돌림을 하면서 조금씩 천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요. 은근히 따돌린다 하여 일명 은따라고 불리는 몹쓸 당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버티다가 그만 자살을 택하고 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은 동생을 멀리 떠나보내고 이사를 하면서 영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추상박은 재미와 웃음을 주는 천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알고 보면 불쌍한 고시생인데요. 천지와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되면서 천지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이 영화에서 실마리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하연은 생일 파티에 천지 혼자만 일부러 1시간 뒤에 초대하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모두들 천지를 뒤에서 욕하게 만들고요. 생일 선물로 쓰지도 않은 mp3를 사달라면서 무리한 욕을 하면서 반 전체에서 따돌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미라에게 보살핌을 받게 되는데요. 둘은 몰래 학교 내 아지트에 가서 재밌게 놀다가 어느 순간 미라의 아빠와 현숙이 재혼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불쾌하면서 미라는 끝내 천지를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천지는 믿고 있던 마지막 친구의 미라의 떠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살을 택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하연은 천지를 죽게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천지와 똑같이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데요. 한때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었는데 모두가 욕하니까 그동안 돈 때문에 널 만나준 거라며 하연을 열린 지갑이라고 몰아세우는 반 친구들을 보니 서로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에 다수가 택한 무리로 가려고 발버둥치는 학생들의 심리를 잘 묘사했는데요. 천지 언니 만지는 천지의 주변 사람들의 탐문한 끝에 모든 정황을 알게 되고요. 똑같이 자살할지도 모르는 하연을 감싸주게 되었어요. 이런 천지 언니의 만지를 모습을 보면서 하연은 반성하게 되고 천지가 갖고 싶다던
디지털 카메라를 천지의 사물함에 놓아둡니다. 천지는 5개의 실타래에 유언을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엄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니요. 세 번째는 연아, 네 번째는 미라였어요. 마지막 5번째는 도서관에서 발견된 실타래였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아한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우아한 거짓말을 얘기하면서 학교 폭력, 왕따, 따돌림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보여진 표를 보면은 2012년 학교 폭력 피해 경험자는 17만 2천 명에서 2013년도에는 9만 4천 명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 학교 폭력 피해자는 꾸준히 줄고 있는데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표를 보고 계세요. 피해율 역시 전반적으로 2012년 12.9%에 비해서 2018년 1.2%로 많이 감소한 결과가 나왔네요. 어느 청소년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원인으로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그냥이라고 한대요. 가해자가 처음에는 피해자를 그냥 괴롭혔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나 대처를 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괴롭혀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습관처럼 다시 피해자를 괴롭히게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괴롭힘의 이유는 재미를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아파하는 모습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해자들은 즐거움 속에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방관자도 역시 존재합니다. 방관자는 학교 폭력을 받음에도 도와주지 못하는 바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게 되면 보복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서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방관자들은 폭력을 발견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 실제 일부 피해자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거나 도와줬으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마음을 무시하고 방관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폭력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방관자들에게도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학교 폭력에는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아한 거짓말을 살펴봤는데요. 이 영화에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라고요? 네. 피해자는 천지예요. 천지는 왜 피해자가 되었을까요? 힘든 상황에서 자기가 도와달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했다면 피해자가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네요. 여러분, 가해자는 누굴까요? 가해자는 네, 맞아요. 하연이, 미라, 이 두 친구죠. 그럼 여기서 방관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라고요? 네, 맞아요. 천지의 반 친구들이겠죠. 다음 표를 보면 우아한 거짓말 영화에서 우리가 천지가 수행평가 시간에 조잡한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예비살인자 아닙니까? 이 말은 영화에서 우리가 천지가 한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말을 할 때 그때 연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살짝 소름 끼칠 정도의 표정을 살짝 지면서 놀랬던 표정이 떠오르는데요. 다음 표를 봐주세요, 여러분. 부산교육청이 2018년도 제1차 학교폭력 유형별 조사 결과 한 표가 있는데요. 전체 건수의 36.8%로 1위를 차지한 것이 언어폭력이에요. 이처럼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이 제일 심각하네요. 선생님도 이 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언어폭력은 마음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잊을 수가 없어서 피해자가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어느 청소년 심리 상담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학교 폭력에서 언어 폭력 다음으로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집단 따돌림이다. 학교 폭력 피해자 중에 한 학생은 학교 폭력을 겪었을 때 반 전체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편이 없었다는 게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집단 따돌림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단체가 한 명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 당시에 한 명이라도 내 편이었으면 덜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이 힘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말은 못해도 내 말을 옆에 서서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눈길만 주는 한 친구가 있었다면 이런 따돌림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아한 거짓말 이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은 이 장면이에요. 천지가 도서관에서 우울증 극복하기라는 책을 빌렸었는데요. 그 책 속에 마지막 5번째 실타래 유언을 남겨놓은 쪽지가 발견됩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지?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지? 고마워. 잘 견뎌줘서. 선생님은 이게 떠올랐는데요. 이 내용을 보고서 아마도 이 책에 이 글을 남긴 거는 누군가가 자신처럼 또 왕따를 당하거나 힘들었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친구를 만약에 이 책을 빌려간다면 이 쪽지를 보고서 너도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런 거를 메시지를 남겨주는 쪽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를 얘기해 봤는데요. 우리가 우아한 거짓말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선생님이 여기서 3가지 질문을 뽑아왔어요. 첫 번째는 천지는 무엇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글쎄요. 무엇 때문에 천지는 죽음을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이 한번 천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생각해 봤는데요. 선생님이 만약에 천지였다면 그 상황에서 믿었던 친구마저도 왕따를 시키고 나중에 미라까지 그렇게 당했다면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만약에 천지가 지금 죽을 만큼 굉장히 힘든 상황을 누군가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지금의 결과는 많이 달라졌겠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맞아요. 적어도 천지가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끊지는 않았겠죠?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학교에 천지 같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달려가서 이런 천지 같은 친구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너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선생님은 평화인문학 강사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요즘에 여러분이 평화하면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보통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답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화하면 통일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물론 평화랑 통일도 연관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평화는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이는 근심 하나 내 눈에서 살짝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게 선생님 평화라고 생각해요. 끝으로 여러분이 가장 교실에서 평화를 지키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궁금한데요. 첫째, 교실이 안전한 공간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 관계 속에서 고맙다는 말과 싫다는 말을 꼭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이 서로 맞지 않을 친구를 만났을 때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죠. 사자성어로 여러분 한자성어 알 거예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역지사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실에서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친구와 상황이 맞지 않을 때, 화가 났을 때 왜 저러지? 왜 저 친구는 왜 저럴까? 하지 말고 서로 친구와 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인문학 강사 이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